김만배는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쥐락펴락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수하들이 있는 거죠. 김만배 면회 가서 들은 다음에 그대로 이제 밖에 나와서 돈을 이리저리 숨길 건 숨기고 빼낼 건 빼내고 한 다음에 또 다시 김만배한테 가서 형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머리 조아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지시를 또 받아서 나와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이 대표를 했던 이한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한성. 그다음에 또 나중에 공동 대표를 하게 되는 이성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한성, 이성문. 그다음에 최우향. 일단 이 세 사람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람들 이름 새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숫자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도 없거니와 뭐 기억하기 좋은 이름들도 아니기 때문에 다 범죄하고 관련된 이름들이니까 그건 그냥 저희들이 기억하고 필요할 경우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럴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한성, 최우향, 이성문. 이한성이라는 사람은 김만배 계좌와 또 화천대유 계좌 이런 데 있는 그 수천억의 돈 중에서 돈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돈을 빼낼 때도 흔적이 안 나게 잘 빼내야 되겠죠. 이렇게 큰 수표 뭐 10억짜리 수십억짜리 수표로 하고 그런 장부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은 여기에서 이쪽 회사로 정확하게 거래관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옳마가 아닌 돈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회계 처리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입니다. 두 번째 최우향이라는 사람. 그 김만배가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을 때 그 새벽같이 오토바이 몰고 가서 이 헬멧 쓴 채로 이 김만배를 딱 이렇게 모시고 나온 사람. 이 사람 그 헬멧 쓴 남자 헬멧맨 이 사람이 최우향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어디다 숨기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한성이 돈을 이만큼 가지고 나오면 이걸 이제 쪼개는 겁니다. 수백억이 되기 때문에 20억도 쪼개고 10억도 쪼개고. 그래서 그 쪼갠 돈으로 일부는 부동산을 사놓고 또 일부는 그걸 뭐 쪼개가지고 뭐 이 가령 1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소액 수표로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소액 수표로 말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쪼개가지고 또 대여금고에다 넣어놓고 은행에 가면 대여금고 있잖아요. 거기다 숨겨놓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최우향. 그다음에 거기다가 마냥 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건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성문.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이한성은 누구냐? 이한성은 이화영 킨텍스 대표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화영이 국회의원 했었거든요. 이화영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 부지사를 했고 대북 사업에 깊게 관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이한성인데 김만배가 성균관대 나왔잖아요. 이한성이도 성균관대. 성균관대 나오신 동문들께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대학교 이름에 누가 됐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단지 그냥 우리는 커넥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 이름을 거명하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걸 관리했다는 이성문이라는 사람 있죠. 성균관대. 그러니까
그 김만배의 이 그 인간 관계를 보면은 그 성균관대라고 하는 동문 관계를 매우 중시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향은 또 누구냐? 이 뭐 스토리가 너무나 제가 뭐 대하 소설 쓸 것도 아니고 너무 길어지는데요. 최우향은 전라남도 목포 출신입니다. 그 목포에 목포 새마을파라는 조폭이 있답니다. 목포 새마을파. 이제 거기 출신이라는데요.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에 와서 쌍방울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이 최우향이라는 사람은. 그리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균관 부관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성균관의 부관장을 했습니다. 이 최우향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젊었던 시절에 한때 뭐 조폭 그런 조직폭력배에 몸담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람은 뭐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또 죄 지은 건 죄값을 치르고 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가 됐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뭐 성균관 뭐 부관장이 아니라 관장도 할 수 있지요. 그것을 구태여 일부러 연기를 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단 이 김성태, 오늘 오후 5시 20분에 오거나 내일 새벽에 온다는 이 김성태, 전북 전주의 조폭 출신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왜 이렇지? 이런 끼리끼리 이렇게 자꾸만 연결이 되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성태는 나이트파. 요즘은 호텔들이 그런 이름 잘 안 붙이는데요. 예전에는 관광 나이트라는 말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 뭐 유성구에도 대전 유성구에도 뭐 그런 호텔이 있었더군요. 관광 나이트. 우리는 밤에 우리 고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곳이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춤추러 가면 나이트 간다고 그랬어요. 요즘도 그렇겠습니까? 요즘은 클럽 간다고 그러죠. 예전에 나이트 간다고 그랬어요. 나이트. 저 20대 때는 그거 춤추러 가면 나이트 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관광 나이트 클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김성태는 나이트파. 그 다음에 이 최우향은 새마을파.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과 KH 그룹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KH 그룹. 원래 조명기 사업을 했다가 또 나중에는 건설업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저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 강원도에 뭐 평창에 또 무슨 저 뭐 스키장 이런 데 인수해서 꽤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KH 그룹. 거기에 이제 그 오너 회장이 배상윤이라는 회장인데요. 그 사람은 전남 영광 신영광파 뭐 이런 것들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신문방송 메이저 신문방송에서 그 메인 뉴스로 다루지 않아서 그런지 얘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겠구나. 김만배를 중심으로 봤을 때 김만배에게는 학교 동문들 그리고 이번에 돈 받은 사람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돈 받은 기자들 이제 가령 법조 출입을 10년 이상 했던 동료 기자들 뭐 우리 얘기니까 뭐 저도 뭐 부끄러운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기자들 9억 받은 사람, 2억 받은 사람, 1억 받은 사람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학교 동문 그다음에 뭐 조폭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며칠 전에 한겨레가 일면에다 이만큼 사과문을 냈고 오늘 아침에는 한국일보 일면에 또 사과문을 냈고 중앙일보는 이면에다가 사과문을 냈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과문을 낼 때 보면은 그 공통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 그래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거듭나겠다는 말을 참 여러 번 듣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거듭나야 되는가요?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야, 이제 좀 거듭나지 말고 그냥 어디로 좀 사라져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거론한 세 개의 신문사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언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같은 동업자로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요, 뭐 내부자들 이런 영화 기억나십니까? 부당거래 이런, 기자는 한결같이 뇌물 받아먹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영화를 보다가 얼굴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한테 명품 시계 받으면서 헤헤헤거리고 옆에 기생 옆에 끼고 술 먹으면서 나중에 그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 써주는 걸로 나오고, 또 대통령 선거에 관여를 해가지고 거의 뭐 논설 주관이라는 자가 또 어떻게 하고 말이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년 전에 밝힌 공식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신문 산업 종사자가 29,243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3만 명이 훌쩍 넘었겠지요. 아무튼 이번에 거론된 기자는 3명이지만 사실은 3만 명이 넘은 전체 기자들의 그 신뢰도가 또 한 번 뒷걸음질 쳤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